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태풍 때문에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스님은 일요일 저녁인데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고요.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띠 이론의 기본을 배웠다인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좀 요약을 해보면, 봅시다. 이제 이러한 선과 선이 모이면,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띠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에너지 띠 이론이라고 하고, 띠 간격이 이제 낮은 온도에서 아래쪽부터 채워나가는데, 전자가, 낮은 온도에서 이제 띠 간격이 없으면, 그러니까 띠 안에서 전자가 다 채워지면 그것을 도체라고 하고, 띠 간격이 넓으면 절연체, 띠 간격이 좁은 것을 우리는 반도체라고 하는데, 자, 이때 몇 가지 정의를 좀 배워봅시다. 절연체에서 전자가 완전히 채워진 에너지띠 중 맨 마지막 위의 띠를 원자가띠라고 합니다. 이 진한 글씨는 이제 이 원자가띠의 정의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자가띠 바로 위의 에너지띠를 전도띠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전도띠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0켈빈이 아닌 경우에는 열운동에 의해서 절연체도 이 띠간격을 조금의 수의 전자가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량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미량이기 때문에 도체만큼은 전류가 잘 안 흘러요. 그래서 아주 약한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아예 전이를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때 전자가 빠져나가게 되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원자가 띠에서 띠 간격을 극복하고 빠져나간 전자에는 이러한 빈자리가 생기겠죠. 이러한 빈자리를 우리는 양공이라고 합니다. 자, 전자는 정기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고 있잖아요.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것이 빠져나갔으니까 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면 마이너스가 빠져나갔으니 플러스의 성격을 띠게 되겠죠. 우리는 이것을 양공, 파지티브 홀, 그냥 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양공은요, 플러스 전하를 가진 입자처럼 행동하게 되고요. 이 양공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반도체에서 주로 잘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띠 간격이 이렇게 넓을 때가 절연체, 띠 간격이 좁을 때가 반도체입니다. 상온일 때 절연체도 어느 정도의 전기 전도성을 가집니다. 전기 전도성의 정도에 따라서 물체를 구분합니다. 이게 이제 도체, 절연체, 반도체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띠 간격이 좁을수록 열에 의해 생성되는 양공과 전자쌍. 자, 여러분들 보세요. 중성이라면 이제 고체에서 양공과 전자에는 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빠져나간 만큼 양공이 생기기 때문에 양공 전자가 페어,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쌍이 많을수록 전기 전도성이 좋습니다. 당연하겠죠. 양공도 전하 나르기의 역할을 하고 전자도 전하 나르기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띠 간격이 넓을 때는 전자쌍, 양공과 전자의 쌍이 생기기 어려우니까 절연체, 좁을 때는 그나마도 생기기 좋으니까 반도체입니다. 따라서 반도체는 도체보다는 전기 전도성이 작고 절연체보다는 매우 높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또 반도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전기 전도성이 커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그 전도띠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전이 된 전자의 수가 많아지겠죠. 열운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반도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전이한 전자의 수가 많으니까 전기 전도성이 좋아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확인하기 5번입니다. 에너지띠 이론으로 도체, 절연체, 반도체의 차이를 설명해보자. 이 좀 깁니다. 한번 적어봅시다. 전자가 검은색으로 전자가 채워진 상태에서 다시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전자가 채워진 최상위 에너지띠가 일부만 채워져 있으면 뭐죠 여러분? 네, 바로 도체입니다. 도체이고 그 다음에 모두 채워져 있으면 절연체입니다. 모두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반도체 또는 절연체입니다. 자, 이 중에서 띠 간격이 좁은 것을 우리는 반도체, 띠 간격이 넓은 것을 절연체라고 합니다. 라고 아빠, 우리 혜리 나왔어요. 잠깐만요. 조금만 자. 있으면 드라마예요. 네, 잠깐만 끊을게요. 자, 이번에는 그 전기전도도 시그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전기전도는 보통 이제 이런 기호를 씁니다. 에너지띠 이론으로 도체, 절연체, 반도체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앞에서 알았어요. 그 여러 가지 고체 물질의 전기 전도성을 측정하는 실험이 이 다음에 있는데, 우선 전기 전도도가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그 전기 전도도는 물질 내에서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를 나타낸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류가 잘 흐를수록 당연히 전기 전도도가 좋겠죠. 자, 봅시다. 여러 가지 고체의 전기 전도도 측정인데요. 이 회로를 한번 보세요. 회로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빨간색이 플러스 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가서 전류계를 지나서 마이너스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이게 저항인데, 저항의 양단에 이렇게 전압계가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회로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세요. 이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전류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저항, 그 다음에 요렇게 전압계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저항의 병렬로 그려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항 그릴 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위에 3개, 밑으로 3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게 그 회로도 규약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하게 되면 전지 전압은 일정한데 이게 이제 통제 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물질을 바꿔가면서 이제 실험을 하는 겁니다. 뭐 길이, 지름 이런 걸 다 재는 건데 결과물 정리입니다. 전기 전도도를 비교해 보면 구리가 가장 전기 전도도가 좋고요.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가장 안 좋은 것이 바로 플라스틱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봅시다. 전기 전도도는
그림과 같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보면 수정, 다이아몬드, 유리, 규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르죠. 따라서 전기 전도도는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는 네, 바로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질마다 다른 값이니까 물질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어떤 전기 재료로 어떤 물질 사용할 때에는 그 물질의 전기 전도도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에너지띠 이론을 이용하면 이제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전기 전도가 필요할 때에는 그때마다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서 측정을 해야 합니다. 자, 아래쪽에는 그 비저항 로우가 있습니다. 이제 비저항을 보통 우리가 그 로우 요렇게 써요. 그 우리 지금 애기들이 밖에서 좀 시끄러운데 이해해 주세요. 어떤 일정 온도에서 단면적이 일정한 물체의 전기 저항 R, 이 전기 저항 우리가 보통 R resistance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길이 L로 나누고 단면적을 곱하여 얻은 값을 그 물질의 비저항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여러분들 뭐 눈치챘겠지만 비저항과 이제 전기 전도도는 이렇게 역수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가 물질의 특성이니까 당연히 비저항도 물질마다 다른 값을 가질 테고, 그러니까 비저항도 물질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비저항은 물질의 온도에 따라 변하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예, 자, 이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지멘스라는 게 있는데 옴의 역수입니다. 뭐 매우 자주 쓰는 단위는 아닙니다만은 뭐 이런 단위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연습 문제를 하나 풀어볼 텐데요. 교과서 몇 쪽이냐 하면은 좀 지나서 110쪽입니다. 자, 110쪽의 내용을 좀 정리해 봅시다. 자, 봅시다. 110쪽. 너무 맛이 났나? 자, 봅시다. 고체 결정에 나타나는 촘촘한 간격. 자, 촘촘한 에너지 선이 모인 것을, 선이 촘촘하게 모이면 면이 되고, 우리 그것을 띠의 형태로 보게 되죠. 에너지 선이었으니까 에너지 띠가 되겠습니다. 2번. 전자가 채워진 최상위 에너지 준위가 그 에너지를 완전히 채우지 못한 경우를 우리는 도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을 절연체로 합니다. 띠 간격이 좁아서 주변열에 의해서 전자가 전해 가능성이 높아서 절연체보다는 전기 전도도가 높은 물질, 바로 뭐겠습니까? 예, 바로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반도체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고요. 112쪽에 문제 7번, 8번, 10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7번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었습니까? 자, 봅시다. 7번입니다. 에너지띠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라는 건데요. 기억 봅시다. 기억. 에너지 준위 한 개에 들어가는 전자의 개수는 2개 맞습니다. 스핀 업 다운 이렇게까지 써서 2개가 되죠. 어떤 에너지띠와 인접한 에너지띠 사이 간격은 이거 늘 일정한 게 이상한 일이죠. 그죠? 굉장한 우연의 일치여야 되는 거고,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현대 과학이론에 따르면은. 디귿.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모여 이루어진 고체 결정은 규칙적. 여러 개의 준위가 모여 띠를 이룬다. 맞습니다. 리을. 독립된 원자. 뭐 이제 기체의 경우죠. 띄엄띄엄한 준위, 불연속한 에너지 준위, 수열화된 에너지 준위. 맞습니다. 미음. 전자가 채워진 최상의 에너지띠의 일부가 채워지면 도체이고 그렇지 않으면 절연체. 예,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 8번 문제 봅시다. 에너지띠 이론에서 절연체와 반도체의 구분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봅시다. 뭐 1, 2, 3번은 좀 말이 안 되고, 4번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넓은 것을 우리는 절연체라고 하고요.
좁은 것을 반도체라 하였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비저항을 측정하려고 실험을 하는데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전기 전도도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식을 잘 쓰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같이. 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식은 이게 되겠죠. 선생님도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전기 저항 R은 비저항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그 물질이 놓여진 길이가 길면 길수록 당연히 극복해야 될 흐름의 방해가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면적이 넓을수록 전자가 갈 수 있는 길이 넓어지는 거니까 전기 저항은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전기 전도도잖아요. 이 전기 전도도는 비저항의 역수이고, 그죠? 비저항의 역수는 RA 분의 L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옴의 법칙에 따르면 전류 I는 R분의 V잖아요. 따라서 R분의 1은 V분의 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분의 I, A분의 L 됐습니까? 자, 이제 이걸 계산하면 돼요. 해봅시다. 전류 I는 0.15A 그죠? 곱하기 길이 L은 얼마냐면 10cm니까 0.1m 됐죠? 그 다음에 미터 단위로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볼티지가 0.85V 곱하기 면적입니다. 지름이 지금 2mm죠. 그러면 반지름이 1.0mm이고 연필심은 이렇게 이제 그 원통형이라고 했을 때 파이 r 제곱이잖아요. 단면적이 파이 곱하기 r의 제곱인데 밀리 단위죠. 따라서 얘를 고치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미터이고 이제 더 강렬하게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미터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반지름을 제곱해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속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똑같이 100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5로 나누어 주면 얘는 17이 되고 얘는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10을 해주면 여기에도 곱하기 10을 한 거니까 17파이 분의 3 10의 마이너스 5승이 위로 올라와야 되죠. 곱하기 10의 5승 됐습니까? 단위는요. 단위는 지금 요게 이제 그 옴의 역수잖아요. 옴의 역수가 지멘스라고 했고 미터의 역수가 남아있죠. 따라서 지멘스에다가 미터의 역수 이렇게 남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산을 해봅시다. 잠시만요. 자, 계산을 해봅시다. 계산기를 띄워보겠습니다. 자, 보이죠 여러분? 3 나누기 17 나누기 파이입니다. 자, 3 나누기 17 나누기 파이 여기 있죠? 파이는 하면 0.056이에요. 0.056인데 우리 교과서에 따르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하니까 0.056인데 자, 봅시다. 0.056 곱하기 10의 5제곱 지멘스 퍼미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바로 그죠? 자, 그런데
10에 우리 교과서에 있는 객관식대로 바꾸려면 요 지금 100을 곱해줘야 되네요. 그러면 5.6 곱하기 10의 세제곱 지멘스 퍼 미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격 수업, 태풍 대비 원격 수업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